주십시오. 네, 부산고검장님께 민중기 특검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네오세미테크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매우 짙습니다. 이게 주식을 투자해 본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국가 조작을 수사해 본 사람이면은 왜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오늘 이찬진 금감원장이 나와서 민중기 특검에 대해 가지고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둥, 또 뭔가 그 당시에 수사했는데 뭐 수사할 때 고발은 안 됐다는 둥 하면서 억지 실드를 쳤습니다. 금융당국은 감독을 해야 되는 곳인데 조사도 하기 전에 예단해 가지고 그것을 실드를 치는 건 맞지 않고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거든요. 도대체 같은 편들끼리 뭐 하는 겁니까? 그 점을 제가 먼저 지적을 하고요. PPT 좀 띄워주세요. 이 사건에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중기 특검이 이게 현직 부장판사 시절에 산 거예요. 현직 고법 부장판사 시절에 현직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1만 주를 완전히 헐값인 액면가 500원에 산 것입니다. 그 당시는 비상장 회사예요. 비상장 회사는 아시다시피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표를 직접 알거나 회사 관계자랑 선이 닿지 않으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통상적으로는 그런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비상장은 어디 뭐 살 곳이 없어요. 알아야 사죠. 근데 이때 같이 산 사람들을 보면 오명환 당시 대표의 대전고 동문들입니다. 민중기 부장판사, 차장검사, 금융당국 관계자, 소위 말하는 뒷배가 될 수 있는 고위직들한테 주식을 뿌려준 거거든요. 작전주가 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뒷배들의 배를 불린 후에 곧 우회 상장을 했습니다. 둘째로는요, 오명환 대표가 지금 저 주가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로는 분식회계를 하면서 앞으로는 대규모 계약 공시가 막 있는 것처럼 해서 주가를 30배 가까이 띄웠습니다. 액면가 500원인데 지금 15,000원 돌파한 것이 딱 보여요, 그래프 때. 그때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 겁니다. 근데 갑자기 회계법인에서 너무 이상하니까 분식회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분식회계가 딱 걸리게 생겼으니까 오명환부터 주식을 팝니다. 불과 거래 정지되기 며칠 전이에요. 자기의 차명 주식을 몰래 팔았습니다. 그 시기에 같은 시기에 민중기 부장판사가 판 거예요. 오명환 대표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권력을 가진 동문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가 나중에 뒷감당은 어떻게 합니까? 검사, 판사, 동문들 몇 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 주식 사라고 권유했는데 본인만 차명 주식 몰래 팔고 나갔을까요? 그래서 강하게 의심이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주가 그래프상으로 끝도 없이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데 분식회계가 적발됐다는 건 정말 내밀한 내부 정보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공교롭게 민중기 특검만 수많은 개미 피해자들이 양산됐는데 민중기 당시 부장판사만 싹 알고 이걸 미리 팔았다? 이거는 지금 현재 주식을 투자하는 국민 여러분들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금감원에서 이런 혐의가 구체적으로 있을 때는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구체적인 사안에서 금감원이 고발을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면은 공소시효 문제도 말씀을 드릴게요. 오명환과 공범 관계에 있고요. 또 주가 조작이 인정되면은 공소시효는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당이득액이 50억 이상이면 남아있는 거고 50억 미만이면 줄어드는 거거든요. 공소시효가. 근데 오명환이 징역 11년에 받아서 확정이 됐어요. 근데 되게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요. 지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수사하면서 시효가 늘어났다라고 얘기한 것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포괄일죄여서 마지막 범죄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공범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재판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늘어났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 논리는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명환이 재판받는 2년 4개월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요. 그래서 이율 배반적으로 공소시효가 현재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저는 민중기 특검이 본인이 수사했던 것만큼 수사받잖아요.
바로 진상규명되고 감옥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남을 수사할 땐 누구보다 깨끗한 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깨끗해야 될 특검이 혐의 받으면서 피해자들 질타받으면서 이 주가 조작 수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피해자가 수천 명이고 손실만 4천억 원이에요. 가정이 파탄이 났고 피해에 못 이겨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만약 금감원이 지금이라도 조사해서 검찰에 이걸 넘긴다. 그러면 바로 내사 종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원칙적으로 민중기 특검도 수사 후에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까? 원칙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뭐 고발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뭐 위원님 말씀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 붙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이 민중기 특검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좀 다른 질인데 강주 고검장님께도 간단히 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PPT 좀 띄워주세요. 제가 오전에 지적장애인을 유인해서 가족과 격리하고 염전노예 사건 있었는데 그 염전노예가 무려 아이큐가 42인 중증 지적장애인인데 37년간 가족과 격리돼서 진짜 발톱이 빠지도록 일했어요. 근데 제가 법원을 질타를 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선고하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눈을 의심할 정도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검찰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가지고 이거를 벌금 300만 원에 구약시 결정을 한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사건의 본류는 준사기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지적장애인을 꼬셔서 유인해서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가족과 격리해서 일을 시키는 그게 핵심인데 이 준사기죄는 현재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1년 4개월째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해가지고 그냥 기준대로 아무 생각 없이 벌금 그냥 얼마 임금 안 냈으니까 해버린 거예요. 이거 사건 한번 챙겨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부산 고검장님, 예, 지금 제 반대편에 앉아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는 온 국민이 눈으로 다 지켜봤고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이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니까 내란범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 문제를 혐의가 인정된 것도 아니고 고발이 된 것도 아니고 일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뿐인데 아무리 의원님들이 지적한다고 그런 답변을 마치 동조듯이 하면 됩니까? 아까 조배숙 의원님 질의 취지가 검찰이라면 그리고 가정을 엮어서 말씀을 가정을 주셔서 전제로 하는 예례는 함부로 답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형사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라고 알겠습니다. 분명히 근데 제가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분명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런 전제를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아무튼 만약에 뭐 그런 좀 부적절하다면은 예, 제가 옳지가 않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강혜경 증인 나와 계시는데 밖에 나오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 강혜경 증인 그리고 옆에 계신 신용환 교수님도 오늘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두 분 덕분에 국정농단 세력, 내란 세력 내쫓을 수 있었고 또 우리 민주정부가 수립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크게 기회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물론 뭐 어떤 큰 계획하에 뭔 의도를 가지고서 문제를 제기하셨던 건 아니고 그야말로 정의감 때문에 그러셨던 것일 텐데 이렇게 선한 결과로 이어진 것 두 분께 어떤 큰 공로가 있는 것 같아서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우리 광주 고검장님, 송광 고검장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 지원이 여순 사건 그 피해 유족들 상대로 네.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을 때 네. 묘하게 그 경찰과 또 그 지휘권자인 광주 고검에 네. 의해서 항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10월 9일입니까? 분명히 법무부 장관께서 항소 포기 방침을 맞습니다. 밝혔는데 네. 왜 그 다음 날 이게 항소가 됐던 것입니까? 네. 그 일자로 보면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저희가 이 포기 방침을 정식으로 전달받은 날은 10월 13일입니다. 월요일이고
그날 당일 바로 항소 취하 지휘를 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이제 일이 왜 생겼냐 간단 설명 올리면 저희가 이제 항소 제기 지휘를 한 게 10월 1일입니다. 예,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서 하급식 판례가 지금 정립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걸 이유로 저희가 항소 제기 지휘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소송 수행청은 그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 10월 10날입니다. 연휴 끝나고 금요일 날 근무일에 제출을 하는 바람에 장관님께서 그거를 이제 밝히신 거는 10월 9일이었고 소송 수행청에서는 이제 소송 제기 지휘에 따라서 실제로 항소장을 제출한 게 10월 10일이 되는 바람에 그런 좀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장관님의 방침을 알고도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이 그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어쨌든 국가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당연한 무죄를 받거나 당연한 보상을 받는데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권자 여러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1호 1호로 규정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1호가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족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그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명백한 사건, 이미 어떤 그 공적인 그 신뢰 내지는 결정이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오거나 고민하는 사안이 있었을 때 검사가 먼저 나서서 해줄 수는 없습니까? 먼저 지금 광주 고검 산하에는 이제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합동 수행단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성과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분들에서는 87% 지금 직권재심을 저희가 완료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 여순 사건은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이제 비로소 개정안이 이제 통과됨으로써 특별 재심이 들어온 지가 지금 올 4월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이 유가족분들이 이 특별 재심에 대한 존재를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제주 4.3이랑 좀 다른 점은 여순 사건 특별법에는 그 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한테 재심을 권고하는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재심을 권고하면 그 권고 내용이 합동수행단으로 전달이 돼서 합동수행돼서 직권재심을 지금 계속 청구하고 있는데 그 빠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은 할 수 있는 한 특별재심에 의한 직권재심을 청구해 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송강 고음량님 정도의 지위와 식견이라면은 또 그 정도의 뭐 양식을 가진 분이라고 한다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거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네.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부산지검장님, 잠깐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발언 멈춰. 그 제가 작년 국감에서 부산지검의 왜 부산 관내에 교제 폭력이라고 하죠?